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과 마을시몬이 함께 만들고 있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쏠쏠한 정보만 전해드리는 선거방송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이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날짜로 등록되신 분은 지금 33명입니다. 금천구 예비후보 서울시장 빼고요. 금천구청장 6명, 서울시의원, 구의원 그렇게 합쳐서 33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금천구청장은 6명이 지금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현직 분 아직 좀 등록 안 하셨고요. 그래서 한 7, 8명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금천과 마을신문은 일단은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님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구의원들 중에서 좀 특색 있는 한 분씩 각 정당별 한 분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입니다.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희정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추워요. 네, 그죠? 많이 추웠습니다. 벚꽃이 다 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좀 주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된 박희정입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을 만나 뵐 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 후보가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본인이냐고. 그래서 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금천구에서 나고 자라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실력 있는 젊은 구청장 후보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젊은 후보 했는데 지금 나이가 36. 만으로 36이고 네, 우리나라 이제 38. 38. 네. 많은 이제 정부가 이제 만으로 나이를- 한다고 그래서 네, 한 살 어려지는 것 같아서 좋긴 합니다. 네, 저도 그러면 최대한 어려 보이려고 했는데. 85년생? 네, 맞죠, 85년생이에요. 85년생 36살에 이렇게 구청장 후보가 나왔다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신문이나 지역신문에 언론은 좀 오래 하지 않았지만 네. 구청장 후보 중에 여성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점점 이렇게 여성의 역할이 특히 정치, 특히 지역 정치에서도 많이 네. 나오고 있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좀 인터뷰하신 분 중에는 고영철 후보가 만으로 29살. 네. 그래서 20대 좋네요. 구의원 후보, 30대 구청장 후보 아주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님들 중에서 지금 박희정 후보님이 처음으로 이런 저걸 했습니다. 이게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고 네. 정책 발표 기자회견도 별도로 또 하셨어요. 그래서 네. 다른 후보님하고 약간 그러면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출마의 편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인터뷰 질문지를 또 미리 받아서 뒤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알고 있어서 좀 이렇게 모든 걸 방대하게 이야기 드린다기보다 어떻게 출마를 좀 결심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금천에서 나고 자랐고 이곳을 잘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6살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된 상황에서 보는 금천의 풍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선이 그 달라졌을 때 금천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을 이대로 머무르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금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금천, 제가 직접 이제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얘기 좀 들어볼긴 한데 일단 아이 키우면서 이게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아이 키우면서 동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다가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이에요. 네, 이걸 맞는 거 많은 부모님들 여기도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출마를 할 때는 아까 이제 공약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의 뭔가 금천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천구를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고 특히 좀 가깝게는 그 유성은 그 구청장이죠. 제7기 왜냐하면 현직이기도 하고 같은 당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건 지난 4년의 평가가 있어야 다음 또 4년을 또 그쵸. 기약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금천구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지금 이미 현직에 계신 구청장님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선배님이신 거죠. 네네. 선배님이셔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 감정도 없고 그냥 제가 출마를 하면서 고민했고 결심하게 된 거를 감안해서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민선 7기는
그 민선 5, 6기 때에 기획하고 계획했던 일을 좀 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 어떤 성과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민선 7기의 구정의 방향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실 저는 앞으로도 구민 우선 그리고 사람 중심의 철학을 계속 이어가면서 좀 그 구정 철학 안에서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면서 아 이런 거 되게 좋다 이런 거 되게 잘 되고 있구나 몸소 피부로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좀 그런 변화 혁신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개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 비전을 놓은 네네. 상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실 유성훈 청장을 뭐 평가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그 애초 공약이 3+1 해가지고 네. 뭐 세계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라는 네. 거였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보다 기존에 얘기했던 거 정리하겠다 해서 신화산선, 공군부대 이전, 대형병원 건립 그리고 금천구청역을 현대화 복합개발하겠다 이런 게 좀 3+1 네. 했는데 근데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평가 속에서 후보님들이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공약이나 이런 정책의 핵심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한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씨앗을 심어야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런 열매들은 한 몇 년 전에 그 차성 청장이나 그전 한윤 청장이 씨앗을 심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 아까 사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좀 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익숙하신 그렇죠. 예, 어딩이셨을 텐데 제가 그 말을 한번 다시 드렸던 이유는 우선은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도 어떤 방향을 그러니까 저희 캠프 안에서도 같이 정책 공약 짜면서 고민했지만 그 방향성과 목표를 어디에 두어다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전 그 민선 5, 6기 때의 공감 그리고 그 공유 공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람 중심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마을자치 활동을 해왔었고 청년 정책과 같이 이런 어떤 사회 혁신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그 철학이 좀 기반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말에 그 워딩을 포함하여 그 가치를 이어가되 저는 사람 중심에 어떤 걸 더 포함하고 싶냐면 이제는 개개인 한 명 한 분, 그러니까 구민 한 분 한 분의 니즈도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게 몸소 체험하고 체감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아 금천구가 살기 좋구나 이렇게 느껴 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구정의 운영이 필요하겠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현재보다 어떤 가지수가 여러 가지이거나 아니면 굵직굵직한 거 개발 공약의 어떤 굵직굵직한 거 하나 둘 셋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몸 이렇게 바로바로 느껴지는 네네. 것들부터 계속 바꿔나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아 이거 조금씩 바뀌었네. 근데 사람들은 사실 큰 거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작게 본인 삶에서 이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좀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약이든 이거를 주민들에게 깊숙이 그리고 네. 촘촘하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 속에서 피드백도 받고 네. 이런 것이 좀 핵심이 않겠나 이게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길 정책 공약 뭔가요? 지금 아직 사실 이제 본선거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시고 약간 이런 대회비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자세하게 하지만 네, 근데- 큰 방향 속에서라도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얼마 전에 제가 공약 발표도 했어요. 네, 했죠. 네. 그래서 그냥 그거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금천구에 그 자녀를 살해하고 네네. 그랬던 일을 제가 보면서 그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그때 그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저도 엄마이기도 한데 오죽했으면 그리고 그런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네네. 다는 그렇죠. 죄책감이 저한테도 생기더라고요. 왜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누구나 고립되지 않고 지역과 좀 연계돼서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발굴될 수 있는 좀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안전망 체계도 구축하고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게 더 악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대응에 을 조금 더 능력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네네.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공약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 엄마로서 지금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육아만 하더라도 갑자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바로 연락했을 때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돌봄을 보통 공적 돌봄을 잘 못 쓰는 이유가 어떤 돌봄을 해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돌봄 전문가를 아예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할 때에도 실제 좀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많이 생각하는 게 저희 지역도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많죠.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 집에서 살짝 볕 있을 때 잠깐 나오셔서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들어가시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면서 저는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되게 간단한 건데 약 복용하는 거 하루하루 약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그 잠깐 동안 운동 잠깐 하는 게 이제 어떤 건강하게 만드는 예방이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픈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거를 한다기보다 아프지 않게 미리 건강하게 예방해 주는 게 필요해서 동네에 그런 의료인이 포함되고 좀 체육지도사 같은 분들까지 같이 해서 동네 양호실 같은 거를 좀 거점으로 만들어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조금 그런 건강한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좀 체크하고 챙겨주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일자리로 장출하는 방식으로 저희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세 가지를 좀 묶어서 금천구가 여러분의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돌봄 문제나 건강 문제가 모두 다 가족 안에서만 해결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자치구가 그러니까 기초자치 단체가 가족이 돼서 네네. 가족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걸 나눠 짊어 가겠다라는 측면의 공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부심이 많이 부족한 지점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이 자부심? 멈춰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지금 이렇게 노후화된 주택의 어떤 재건축 문제나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문제는 좀 신속하게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계속 지체하면요. 네네. 오히려 노후된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욱더 재개발돼서 신축으로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 격차가 커지면 네네. 커질수록 이 동네에 정주할 수 있는 상태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개발을 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의 인프라 상황과 저희가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인프라 상황까지 고려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TF를 아예 구성해서 민간과 행정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그 예정지들을 다 살펴보고 각각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서 네네. 좀 신속하게 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분들한테 잘 공유만 하더라도 답답함이 없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렇게까지라도 최대한 하는 거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쥐벨리가 금천구인데 금천구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심리적하고 일단은 교통편도 거리감이 있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넘어서는 거 네. 그리고 각 동을 넘어서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제가 지금 시흥 사동에 사는데 가산동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렇죠. 이게 그거 자체가 심리적 거리감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맞아요. 거리감이 있는 거가 네네.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쥐벨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경제적 가능성 이런 것이 금천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맞아요.
실제 사실 그게 국가산단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금천구의 국가산단으로서 그 위치를 사실 내주는 것만큼 금천 구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와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잘 조율해서 실제 거기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금천구로 올 수 있게끔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교통체계를 우선은 좀 잘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벨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하시는 곳인데 아시잖아요. 직주가 근접해야 굉장히 편하고 살기 좋아진다는 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금천구에 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벚꽃로 4차선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는 사실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잘 점검해가는 버전으로 하면 되고, 우리 구 안에서 적어도 역 안에서 다 이렇게 순환돼서 돌 수 있는 교통체계만큼 마을버스 체계라도 잘 촘촘하게 조금 더 만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가 좀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해서, 사실은 자가용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가 아직도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중교통 체계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 촘촘하게 만들면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유입이 쉽게 혹은 좀 더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도 많이 들이고,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좀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고. 사실 독산 2, 3, 4도 그냥 시흥대로 동편 쪽에서 지벨리 가기가 힘들. 만약 아싸 이쪽 시흥 이동이나 이쪽은 이제 금천구청역이나 금천역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시흥 4동, 아까 시흥 1동, 그리고 독산 3동, 2동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시흥 사동에서 사실은 진짜 큰 문제식 저도 제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시흥 사동에서 금천구청역에 저희 사실 인프라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아트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그치. 구청도 있고, 사실 거기에 그 공공기관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갈 때 좀 쉬어야 되는데 걸어서 20분이에요. 저희 애랑 같이 걸으면 40분 걸릴 수밖에 없는 거리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갔더니 30분 걸리더라고요. 걷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저는 이제 애까지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좀 그렇죠. 화가 그래도, 좀 나네. 그 갈 때마다 화가 좀 나요. 제가 이상하게. 8번 마을버스 타면은 더 돌아요. 네, 독산역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쵸. 금천구청역으로 와야 되니까. 갈지자로 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네. 다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까지? 저 다 얘기해도 드렸죠. 네, 그냥 말씀하세요. 전 너무 네. 주옥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네. 우리 구민들 생각해가지고. 네. 그리고 시흥 유통상가 그 거점 개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 네, 네. 실제 구가 자체적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지 예산 쓰고 나면요. 그리고 원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기본 해야 하는 역할들을 다 수행하고 나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사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개발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지역 자체를 발전시키고 세수를 확대하고 우리 안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필요한데, 저는 지금 시흥삼동 유통상가의 네네.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그 개발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내부에 그 이해관계 안에서 정리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조합원이 1,500명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조합이 한 곳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조합이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때 조율하는 문제도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율하고 좀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의 그 다음 비전을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갈등 문제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여기가 제2의 지벨리만큼의 어떤 경제적 거점이 될 수 있게끔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 드는 거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 주목하는 거는 교육입니다. 예, 뭐 많이 들으셨겠죠. 이제 특히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분들 많으시니까 네네. 저도 이제 학부모를 예정하고 있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교육 부분도 제가 공약이 많은데 그중에 3가지만 꼽았어요. 발표 드렸던 거는. 그중에 하나는 자유학기제.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 두 개가 지금 이미 자유 원래는 학년제였다가 자유학기제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까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되게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간 동안에 되게 다양하고 모색해보라고 하지만 무엇을 하는 게 모색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 그것을 이제 지역에서 지역 책임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이 시간 동안에 혹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안내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네네. 정보가 많이 필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험은요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선 정보가 많아야 되고요. 그 정보는 사실은 정보의 격차 때문에 그 정보의 격차는 곧 사회적 자본의 격차예요. 이거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명한 사람들은 그 정보를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자녀들은 그 정보에 더 빨리 가닿고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저희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잖아요. 네. 그렇죠. 다 자벌들어. 모두 자벌들어. 자벌들어.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벌들어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안내해주고 확인해주고 해줄 수 있으면 적어도 우리 금천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제도가 시작됐을 때 헤매지 않고 네네.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조금 더 잘 챙겨졌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데가 없고 이거 진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학교 관련자분한테도 물어봤더니 괜찮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 동네에서 이게 그렇게 자유학기제 하는 친구들을 이제 동네 단체나 동네 사회적경제에서 이제 받아서 네. 일을 하는 시스템도 갖긴 했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네. 실제 이렇게 그거 자체로 챙긴다라는 것 자체에서 또 해야 하는 의무적인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안전 문제 뭐 네, 이런 맞아요. 등등등까지를 다 고려했을 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이 기업이나 이런 단사업에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긴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진행하자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지점에서 일정 정도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맡기는 학부모에게는 신뢰감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기업들이나 단체분들께도 마음의 짐도 좀 덜어드리고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또 공약에 대해서는 큼직큼직한 것들 말씀드렸는데 일단 공약 발표를 하셔서 그런가 일단은 다른 후보님보다 이제 공약이 되게 하하하.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본 후보가 돼야 이 공약을 실천할 수가 있는데 네. 당내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떨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당내 후보에서 좀 이게 박희정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그 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양력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우선은 저는 서울시에서 10년 정도의 행정 경험을 갖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혁신 정책을 계속 다뤄왔고 실무자로서 기한을 수백 번 쓰고 실제 사업 계획, 집행, 실행, 모니터링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획하는 그 단계를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다라는 네네.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중앙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안에서도 정책위 부의장, 교육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등 좀 직책을 맡아가면서 그리고 사실은 박영선 보궐선거 때에도 박영선 시장 캠프에서도 역할을 맡아서 일하고 또 이재명 캠프에서도 일을 하면서 중앙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 활동들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정무적 감각을 좀 익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행정 경험과 그리고 어떤 정무적 경험들이 나이에 비해서 좀 탄탄하게 해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제 또 제가 25살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업을 창업해보고 단체 대표로도 있어보고 단체 사무국장 역할까지 해보면서 단체 실무 같은 것도 계속 운영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전 조직 안에서도 또 부서장 역할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또 조직 운영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인사
뭐 총무 막 이런 것까지 사실 두루두루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종합 엔터테인먼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젊지만 네. 초등생이지만 사실 이게 가장 그 신선함과 동시에 이게 사실 이제 구의원이나 시의원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싶은데 구청장은 약간 좀 무게감을 사람들이 좀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35, 6살 이게 좀 너무 젊지 않은 경험이 좀 너무 적지 않겠네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경험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음. 방금 말씀드린 이력으로 제가 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지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나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압니다. 네네. 제가 배우고 싶어 하고 정말 얻고 싶어 하는 건데 못 얻는 것이 연륜과 경륜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민과의 소통력이 저한테는 제1의 강점이에요. 뭐 저를 따로도 보셨고 막 네네, 하셔겠지만 저는 실제 누구와 소통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같이 드리고 그것을 또 그 다음 단계로 해나가는 과정에 좀 즐거움이 큰 편이라서 주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도 바로바로 좀 드리고 네네. 그럴 수 있게끔 소통력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행정을 할 수 있다. 주민분들 말씀 귀히 여기면서 잘 듣겠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당내 후보가 지금 백승건 전 네. 부의장님이 좀 계시고 네. 지금 현 구의장님이죠. 그리고 네.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네. 계시고 현직으로 이제 유성훈 총장님이 아직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뭐 출마가 거의 확실하게 되고 네. 대선을 좀 도전하고 계시고 지금 네. 박기정 분이까지 네. 지금 네 분이 계신데 이 중에서 딱 나의 장점 이 후보들과 비교해서 까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입니다. 아, 네, 예,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네. 그럼요. 저는 우선은 실제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까 서울 사회 혁신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수행하면서 다른 자치구의 타 사례에 대한 경험치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지점에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구상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그것이 주민의 삶에 촘촘하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제가 구민이 모시는 구청장 아니고 제가 섬기는 구청장 되겠다. 네네. 사실은 나이도 사실 젊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어느 누구든 그리고 더 나이 어린 어린이도 희정아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싶다. 구청장이어도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더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본선 통과해서 그때 결선에서 한번 그런 얘기 꼭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저는 제가 사실 금천구에서 나고 자라서 금천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3대째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가족처럼 이 금천구 안에서 계속 우리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우리 구민분들께서 조금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크고 간절합니다. 실제 제 주변 분들이 중학생 되면 떠날 거다. 그리고 저한테도 너 애들 교육 생각하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도 여기서 학교 나와서 사실은 대학 나오고 계속 살아가는 건데도 이곳은 잠깐 머물다가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발전이 멈춘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실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나 살기 좋네. 내가 여기 있기 참 좋다. 우리 구 좋지. 금천구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저는 그것을 또 느끼실 수 있게 정말 몸 부서져라 일할 각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예쁘게 봐주시고
꼭 그 다음에 희정아 부탁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49일 남은 지금 지방선거 49일 남은 날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박희정 예비후보님께 얘기 들어봤는데요. 예비후보 경선에서 잘 파이팅 하시고 본선에서 볼 수 있길 바라고 본선 때 다시 한번 모셔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